고품격 나날이 방송 한준희 정전의 원투펀치 249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U20 월드컵입니다. 조추첨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딱 그 결과 받아들이고 이거 4강 진출 팀인가? 라고 헷갈렸을 만큼 정말 한국이 어려운 조에 속했습니다. A조에 속했는데요. 우리와 함께 경기를 할 팀은 기니, 아르헨티나 그리고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 축구 종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아르헨티나는 또 남미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고 기니 역시도 복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탄탄한 팀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U20 대표팀이 이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결과 받아들이고 나서 두 분은 어떠셨어요? 기니. 네. 이 아프리카 팀들은 20세 월드컵 때 워낙 신체 발달 속도가 빠른 대륙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7세랑 20세랑 또 다릅니다. 17세 때에 비해서 확실히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성장한 것이 보입니다. 이 기니는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비 조직력에서 뒷공간을 내주거나 이런 조직력에서 약간 문제를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야무드 투레를 비롯해서 높이도 많이 생겼고 파워가 있고 프리킥 능력이나 중거리 슈팅 능력들이 다 좋고요.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난 발전 속도를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 나폴리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아마두 디아와라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합류가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니는 제가 잠깐 본 느낌, 17세 때 또 본 느낌을 종합을 해보면 허리 라인이 조금 더 안정성이 생기면 더 강한 팀이 될 텐데 만약에 디아와라가 합류를 하면 상당히 좀 강건한 팀이 될 것이다. 우리가 17세 때 생각하는 그런 기니를 또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좀 우려점이 들었어요. 이 연령대에 나오는 아프리카 팀들의 공통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거리포입니다. 중거리포를 상대가 자유롭게 터뜨릴 수 있는 거리를 준다거나 프리킥 찬스를 불필요하게 내준다거나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또 금물이고 17세 이하 때도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은 기니 선수들의 잠재성은 그때 이미 어느 정도는 또 확인이 돼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니와의 경기가 사실 첫 단추거든요. 첫 경기죠. 단추를 잘 꿰야지 이제 다음 경기도 잘 치를 수 있는데 네. 일단 복병이라고 보면은 딱 맞을 아프리카 것 같아요. 팀은 워낙 20세 이하 월드컵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집중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첫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네. 그리고 힘들어졌다는 느낌인데 오히려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조편성이 되고 나서 예선전에 치렀던 명단들 또 그런 경기들을 보니까 97, 98년생이 라싱의 후보 공격수인 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이 출전 기회가 거의 없는 후보 선수들이에요. 소속팀에서. 그러니까 다른 때 아르헨티나보다는 이번이 약간 골짜기 냄새가 난다. 골짜기 세대 냄새가. 그래서 해볼만 하지 않나.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예선을 조금 어렵게 통과하기는 어렵게 통과했어요. 했어요. 네. 저는 이 선수들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는 라싱 클럽에서 물론 로테이션 내지는 이제 교체로 좀 많이 뜁니다만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네, 어떻게 이 보면 선수는 주전이에요. 중앙 플레이메이커처럼 이 대표팀에서도 뛸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선수인데 이 아스카시바르 선수가 개인 능력도 좋으면서 패스 시야 같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가져야 하는 덕목들을 상당히 잘 갖춘 선수입니다. 이 선수로부터 기본적으로 탈압박이 되면서 전방을 향한 또 측면을 향한 또 패스들이 많이 뿌려져 나온다는 걸 고려한다면 이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 미드필더들이 특히 견제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전으로 거의 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 선수와 클럽 동료입니다. 에스투디안테스의 루카스 로드리게스라는 윙어는 팀에서 거의 주전입니다. 이 선수는 에스투디안테스에서 상당히 이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중요한 선수로 이미 올라선 선수이고 전체적으로 이번 아르헨티나 멤버를 보면 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라는 이제 투톱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공격수를 비롯해서 측면 윙어들의 기량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라싱 클럽에 있는 출전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만 브리안 만시아라는 선수가 상당히 다부진 돌파력과 더불어서 득점포까지도 가세해 줄 수 있는 윙포워드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산 로렌소의 토마스 코네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코네큰 상당히 선수? 발재간이라든가 기량이 좋고 역시 득점력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방 플레이메이커인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 그리고
투톱 중에 한 명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브리안 만시아, 루카스 로드리게스, 토마스 코네크니로 이루어지는 상대의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의 어떤 측면 공격, 저는 뭐 골짜기 세대 느낌이 좀 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 선수들은 그래도 충분히 재능이 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더 기동력을 확보하고 더 압박을 좀 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으면 저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름값에 비해선 오히려 해볼 만한, 다른 때에 비해서 해볼 만한 정도 아니냐. 우리가 체력적으로 기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해서 준비를 하면 아르헨티나를 좀 누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력 분석도 잘 해야겠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번 아르헨티나가 그 지역 대회에서도 대량 실점하는 경기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기동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을 잘해서 효율적인 역습이 터질 경우에는 지금 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르헨티나라는 명성에 너무 우리가 뭐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다. 사실 이 팀은 그 골짜기 세대인 것도 있고 지역 예선에서도 실점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우리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쫄 거 없다. 아, 그렇죠. 네, 네. 쫄 거 없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만나게 되는 상대가 잉글랜드입니다. 자, 잉글랜드 이 20세 이하 대표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97년, 98년생들을 어떻게 구단을 설득을 해서 데려오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예선에 뛰었던 솔랑키, 아브라함, 뭐 루크만 이런 선수들 빼고 더 어린 선수입니다만 톰 데이비스 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 고메즈, 특히 레시포드, 뭐 기존의 오노마나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만 다 가세시킬 수 있으면 멤버 자체는 상당히, 특히 공격진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데려올 수 있으면, 한두 명 빼고 다 데려올 수 있으면 상당히 강한 스쿼드다. 수비도 지금 리스 옥스포드와 투앙제브, 조 고메즈, 아놀드 이런 선수들만 해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멤버 자체는 상당히 화려한 이번 잉글랜드 대표팀이다. 네. 네, 물론 변수는 있다. 못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 네. 몇 명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선수들 이외에 이제 나올 만한 선수들은 도미니크 칼버트 루인 선수, 그리고 리버풀에는 2명 있어요. 에자리아 선수와 셰이 오조 선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에서 뭐 뛰고 있지는 않지만 도미니크 솔란키 선수가 여전히 있고요. 아스날에는 메이틀란 나일스 선수가 있어요. 토트넘에는 역시 잘 아시는 조시 오노마 선수, 그리고 첼시에서 허더스필드로 지금 임대 줬던 이지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프리미어리그 무대도 잠깐 동안 밟았거나 혹은 뭐 FA컵 등을 통해서 또 국내 팬들에게도 선을 보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잉글랜드가 사실 감독이 최근에 또 선임이 됐어요. 폴 심슨 감독이 예전에 그 맨체스터 시티라든가 더비 카운티에서 윙어 하던 선수인데 그 2월에 또 선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과연 차출을 어느 정도 해내고 그 차출된 선수들을 어떤 자신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시간이 또 얼마나 주어질 것인가, 사실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어떤 첫 번째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감독이 사실은 잉글랜드가 조금 자주 바뀐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감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력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변수 중에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팀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그 20세 이하 대표팀은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는 지금 가장 목전에 다다라 있는 준비가 뭐냐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을 대비한 4개국 친선 대회, 네. 20세 이하 월드컵 테스트 이벤트가 이제 거행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에콰도르가 그 남미 예선 성적이 아르헨티나보다 못한 팀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온두라스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게 그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1위 자리를 넘겨주기는 했습니다만 북중미의 아주 이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강호이고, 아프리카에서 1위를 차지한 잠비아가 또 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잠비아, 온두라스, 에콰도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상황에서 3월에 할 수 있는 테스트 이벤트로는 굉장히 라인업은 괜찮다. 아프리카 팀들, 잠비아와도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빨리 도출해서요. 가장 좋은 베스트 11을 신태용 감독이 좀 빠른 시간 안에 가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술훈련과 조직훈련을 좀 계속 병행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조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또 특별한 역량을 발휘를 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또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저희가 이제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 순서가 빠지면 섭섭하죠, 여러분. 자, 승부 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 결과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사실 첫 번째 경기 보고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레스터 시티와 세비야의 경기가 아니 제가 레스터 시티를 잘하셨어요. 질러놓긴 했는데 진짜 이길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푹자랄 등급.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하나로 네. 이기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마조마했어요. 아, 신하영 아나운서 다 맞히면 안 되는데. 네. 요거 하나 이거 하나 맞았어요. 네, 요거 하나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씩 다 맞췄네요. 맞습니다. 한 의원님하고. 그 장 의원님이 다행입니다. 뭐 내려놨다는 말씀도 하셨던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네. 아니, 지금 그게 신하영 아니고요. 씨와 승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니고 오늘 뭐 저 큰 축구 네. 커뮤니티 운영자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게시판 보여주더라고요. 추가할못 장지현. 네, 신하영한테 발린 장지현. 그래가지고 네. 지난 바르셀로나 때 또 이번 레스터 레스터. 시티 네. 그래서 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분위기가 안 좋네. 네, 그래서 신하영 아나운서 다 맞으면 안 되는데 하나 틀렸어. 이건 이거고요. 자, 다음 주 승부 예측 진행해야겠죠. 세 경기 준비했는데 셋 다 다른 리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K리그, 라리가 그리고 EPL에서 한 경기씩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K리그는 K리그 처음이죠? 경기가 처음이에요. 들어왔어요. 네. 자, 우리가 승부 예측을 해야 될 경기는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강원과 포항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승부를 예측을 하는데 강원은 최근에 뭐 경기장과 관련된 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뭔가 강원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뭔가 보여줘야 최근에 또 좀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또 시원하게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강원이 서울전에서 특히 나온 모습을 보면 전후반의 페이스가 약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후반전 페이스가 전반보다 조금 못하면서 이제 서울의 공격도 많이 허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약점들이 있고 또 정조국 선수가 이 경기 출전이 좀 불투명하게 된 것 이것도 과연 어떤 이근호 선수 이외에 또 다른 보조 득점원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아마 정조국 선수가 못 나오게 되면 디에고 선수가 선발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서울전에서 디에고 선수가 간간히 위협적인 모습을 또 보여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근호 선수와의 호흡이 잘 맞기만 한다면 뭔가 그래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근데 반면에 포항이 사실은 첫 번째 경기가 상당히 나빴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꽤 올라온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가장 중심이 누구냐면은 역시 양동현도 있지만은 심동훈과 이광혁. 예, 예. 그러니까 양동현 선수가 살려면은 결국 포항은 심동훈 선수, 이광혁 선수가 양 측면에서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사실 첫 경기 안 좋았을 때는 그 플레이가 거의 보이질 않았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역시 돌아온 손준호 선수가 또 든든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포항의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강원보다는 조금 상승 기류적인 면이 초반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원에 이기고자 하는 그 투혼과 꼭 이겨야 될 어떤 필요성 여기에 디에고 이근호에게 희망을 건다. 이 부분과 포항의 어떤 상승 기류 안정세 여기에 또 이광혁 심동훈 선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맞상대로 고려를 해보면 무승부. 아, 무승부. 네, 네. 처음에 결국에는 결론 네. 말씀드렸잖아요. 무승부. 네. 결론이 혹시 바뀔까 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무승부 예측하셨고요. 장지현 위원님은요? 포항은 요즘에 공격진들이 지금 살아났고 또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팀이 젊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 밸런스가 전후반까지 잘 운영이 되는데 이 경기에 저는 키포인트는 경기장. 이 경기장이 거의 이제 맨 땅에 가까운 네, 피치 사정이 좋지가 않은데요. 강원은 지금 한 경기를 뛰어봤습니다. 이 경기. 네. 적응도가 네, 이런 경기장은 지금 사실 역대급 경기장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경험하기가 경기장을 힘들죠. 해서 프로 네. 선수들이 뛰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지금 어쨌든 경험을 해봤습니다. 강원 선수들이 요령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패스의 강약 조절, 또 볼 트래핑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시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강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지금 있을 것이다. 네. 팬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겨야 됩니다. 성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동기부여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1대1 정도 봅니다. 아, 이렇게 말씀 쭉 해놓으시고 무승부.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왠지 사실 강원이 조금 이번 라운드에서 절실함이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강원 FC 같은 경우는 사실 시즌이 개막하기 전부터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팀이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선수 영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팀 중에 하나라서 좀 여기에 걸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축구장에서 조금 저도 실망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포항 선수들은 거기 가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어서 강원이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원 승 예측합니다. 강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라리가 경기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재훈 위원님부터 이번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경기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최근 추세가 수비가 좀 안정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세비야는 오히려 확실한 마무리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전적으로는 두 팀의 어떤 최근 행보도 뭐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거나 뭐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팽팽할 것이다. 득점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0대 0이나 1대1 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전 무승부입니다. 제가 그 알겠습니다. 올 3무 했다가 네. 1무 건졌어요. 네. 네. 전 아직 3루는 아니잖아요. 저는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아틀레티코에게 그래도 점수를 좀 조금 더 주고 싶어요. 세비야가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확실한 어떤 그 전문 골잡이형 공격수 없이 지금까지 시즌을 굉장히 훌륭히 이끌어온 건 사실이나 사실은 이제 이 골잡이 없다는 문제가 요즘 좀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산파올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레스터전도 사실은 그런 약간 좀 핸디캡을 안고서 세비야가 약간 내려가는 사이클에서 했던 경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레스터전을 또 나스리 선수 뭐 후반부에 퇴장당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또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이른바 우리가 술 먹은 다음에 숙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경기는 세비야가 주중 챔피언스리그 원정의 숙취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내려가는 사이클에 그 어떤 원정 그 챔피언스리그 피로도까지 조금 더해진다면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사실은 뭐 비교도 되고 뭐 살짝 져도 되는 경기를 결국은 0대 0으로 그냥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또 아틀레티코의 홈이고 전체적으로는 아틀레티코가 이거는 조금 우세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레스터가 또 하나 이제 아틀레티코를 위해서 보여준 게 세비야를 어떻게 다루면 된다는 거를 또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사실은 원래 그러한 플레이를 레스터보다 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해낼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한두 골은 앞설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주의사 같아. 아무리 봐도. 난 축제라. 지조가 없고. 벌써 이번엔 이쪽으로 싹 무슨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이번에는? 아 이게 다 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비야를 선택을 해야 신하영 다운 거예요. 이 경기. 맞아요. 하지만 욕심이 여기서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조건 틀려요. 아, 내가 장 나왔는데 무조건 네. 틀려. 아틀레티코 아 욕심 내면 틀리는 네. 건가요? 네. 아 그럼 이거는 내려놓고 세비야 갈까요? 가야 신하영 다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틀린 적 있어요? 네. 뭐 하라고? 네 바르셀로나요. 아, 바로 그거 한 번. 알겠습니다. 맞을 거야, 그럼 이럴 때. 흥미를 위해서 네. 세비야를 맞습니다. 한번 네. 가보도록 그게 할까요? 맞아요. 아 근데 세비야 피곤할 텐데. 네, 아빠가 딸을 과연 잘 인도하는지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비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세비야. 세비야.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EPL에서 경기를 픽했는데요. 자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듣고 하시지 말고 네. 리버풀의 당사자 아닙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리버풀은
객관적인 전력과 상관없이 강한 팀을 만나면 강해지고요. 그렇죠. 약한 팀을 만나면 약해진다는 그 과학이 있어요. 왠지 이 경기는 무승부. 무승부. 그 팬들이 요즘 신하영 씨 특히 무승부에 걸 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무는 신하영이야.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시면 네. 이게 신하영다운 픽이에요. 네, 딱 그쵸. 전체 세 경기가 다. 네. 네. 자, 장지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네. 네. 맨시티가 지금 상당히 피곤하죠. 네, 모나코 갔다 오고 체력적으로 지쳐 있고 리버풀보다. 그런데 엄밀하게 사실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리버풀이 지난 번리전 이기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리버풀은 이제 그 시즌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 다이나믹한 움직임, 동선들이 나오지 않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전은 뭐죠? 아스날전 중간 갑자기 튀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한테 빰 맞고 화풀이를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왠지 리버풀은 그럴 때마다 저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네. 또 그 다음 경기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맨시티전에서 잘할 것 같기도 한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정인데 그쵸. 야야 투레가 나와서 뭘 할 것 같아요. 네. 예. 골을 넣던지 저는 아니면 이게 기회를 만들어 옛날에 주던지. 우에파에서 하는 판타지 게임 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많이 맞았거든요. 네, 네. 저 맨시티 걸겠어요. 네, 네, 승리를? 맨시티의 2대1 승리. 한 골차 승리.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의원님의 픽이 궁금해지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버풀에게까지 패하게 되면 이거는 말도 못할 지금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럴 때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야야뚜레 선수도 있습니다만 오타멘디 같은 선수가 이 경기에는 또 기용이 될 수 있는데 오타멘디 선수가 뭐를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때 PK를 내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치면은 이제 리버풀이 좋은 건데 외관상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역시 리버풀이 이른바 의적풀이고 빅팀을 잘 잡고 그리고 맨시티는 분명히 모나코 원정에 지금 엄청난 피로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이 경기는 적어도 홈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상황은 최소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이 경기 같은 거. 그리고 리버풀은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아스날과 번리의 중간쯤 어딘가의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리버풀도 아주 지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경기가 되지는 않을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무승부가 합당한 결과가 아닌가. 제가 물을 잡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 결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K리그 경기죠. 강원과 포항의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님 무승부, 장지현 해설위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는 강원의 승리 예측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한준희 위원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 장지현 위원님은 무승부, 그리고 저는 용감하게 세비야 승리를. 용감한 거 아니에요? 왜 용감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답게 세비야를 예측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님 무승부, 장지현 해설위원님 맨체스터 시티 승리, 그리고 저는 무승부를 예측을 그러면은 해봤습니다. 다 두 경기씩 무승부가 지금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신하영 아나운서는 무승부가 하나죠. 한 의원님랑 제가 무승부가 두 개고. 네. 그렇죠. 네. 왜요? 네. 또 마음에 들어요, 픽이. 다 끝나고 나면. 이쪽이 좋아 보이죠 이번에도. 예. 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승부 예측 결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재밌는 결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부에 알파신 리뷰를 이 경기 중 하나를 골라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바로 내일인 토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